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하이탑에이트 대표원장 권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뵙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날도 추운데 또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좋은 정보 좀 드릴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 준비하면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숭신고등학교가 이제 숭신여고 시절이 있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숭신여고 시절 때랑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후로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궁금해하시는 것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성남의 토박이고요. 통생중 통생고 나오고 저는 충북대 의대 다니다 이제 중퇴하고 이제 애들 입시를 한 지가 2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긴 것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98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그동안의 입시를 애들을 쭉 봐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변화되어 갔고 또 숭신여고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그리고 하이탑에이트 대입 실적 일단 뭐 우리 학생들도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오늘 많거든요. 학생들도 또 선배들 대학교 잘 간 사례들이 많으니까 용기 내서 하라는 뜻에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요번에도 고려대 종합전형 2명 붙었거든요. 고신대 의대도 하나 갔고 이화여대 뭐 이렇게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 많이 갔고요. 동국대랑 그래가지고 좀 입결 나오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입시는 성남에서도 해볼 만한 구석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를 분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몇 명이 다니고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미 배정이 되었고 고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지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정보들을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학교 알림이 아시나요?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검색하시면 숭신여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자료들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뽑아온 거고요. 자, 다음 동아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설명에는 숭신여고에 가서 대학을 잘 가보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학생들도 동아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동아리 선정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세트를 잘 쓰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입시에 대한 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그 겨울방학 설계 영상 봤나? 안 봤냐? 다시 줄여볼게.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1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습 설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설명 영상을 줬어요. 제가 연애 6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본 사람들은 오늘 볼 수 있게 다시 링크 주라 그러고 그걸 알아야 이제 입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 전형. 잘 아시죠? 교과 전형은 뭐랑 뭐로 가는 거죠? 내신 등급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그죠? 이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숭신여고에서 숭신고라고 학교 이제 숭신고에서는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유리한가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일단 우리 성남, 저 성남 본시가지에 있지만 성남 본시가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신 따기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한 아이들 혹은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 되게 많이 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권에 접어들면 내신 따기는 훨씬 유리하고 거기다 또 하나 호재가 있죠.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 컷이 1등급의 범위가 10%까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옛날보다. 그 다음 숭신고등학교는 그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요 성남에 있는 다른 학교 일단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성남 자체가 유리하고요. 숭신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리하냐 그러면은 저는 유리한 편이라고 봐요. 내신 따기가 좀 유리한 편이다. 내신 따기가 유리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내신 따기가 유리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위권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냐 뭐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냐 이런 것들이 좀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 따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숭신고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남에서 상위권이고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숭신고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이 성남에도 이제 이 동서과 있잖아요. 저쪽 은행동 쪽에서 많은데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풍생고나 동광고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숭신고는 내신 따기 쉽다. 그러면은 교과를 준비하기가 쉽다, 그죠? 교과는 내신 따는 거니까. 그러면은 교과에다가 뭐가 또 필요하다 그랬지 아까? 수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맞추기는 어떠냐 그러면은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일수록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쉬우면 수능 위주로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능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동아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과 전형에서는 동아리가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인서울권에서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도 되면서 내신 구간이 넓어졌으니까 아마도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내신을 예전만큼 이렇게 높게 봐주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기부가 이제 되게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과 전형에서도.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 소장님 강연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도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한 10% 정도를 생기부를 반영하거든요. 교과 전형에서. 그런데 뭐 크게 달라지는 움직임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교학점제의 입시가 확정되는 거는 이번 연도잖아요. 그죠?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입시 확정은 누가 짓는 거죠? 입시 확정은 대학이 짓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리 입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기준이 이미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동아리는 별 의미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기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생기부를 보는 건데 생기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중학교 때 생기부 다 했잖아요, 그지? 모두 인적사항 들어가 있고 또 출결 들어가 있고 학폭 걸리면 안 되죠. 학폭 걸리면 대학교 못 가요. 그래서는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창체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창체 활동 들어보셨나요? 창체 활동이 뭐죠? 네, 맞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활동은 자동 공신이에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동아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동아리에 대해서 이거 학기에 한 번씩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동 봉진에서 진로 활동은 700자를 써주고 나머지 500자거든요. 그럼 동아리에 대해서 500자의 기술을 해주고 그거를 5학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 동아리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일단 생기부 안에.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생기부에. 또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세특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500자씩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한 학기에 한 6과목 정도 배운다 그러면은 5학기면은 한 30과목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의 세특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많고 예체능 계열도 있고 하니까. 그럼 30개 정도의 세특이 500자씩 채워지니까 그게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기부의 전체 부분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세특으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횡특이라는 게 있어요. 횡특은 쉽게 얘기하면 담임선생님 피셔요. 담임선생님 봤을 때 얘는 이런 아이다. 그래서 그런 횡특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는 게 500자씩 5학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6학기지만 6학기 중에 5학기만 대학교 입시에서 보는 거니까 종합전형은. 그리고 나서 제일 적지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내신 등급이 안 들어가 있죠. 내신 등급 몇 등급 받았고 그다음 성취도는 몇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전부 다 보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그죠? 이 전부 다 봤을 때 동아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극히 일부분 그닥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다가 공부는 내가 좀 약간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자동봉진 쪽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학생들은. 그거를 꼭 오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신 등급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따가 생기부에 대한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 이따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등급을 숭신고에서 1등급을 받은 애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숭신고 말고 예를 들어서 낙생고는 더 어려운 학교죠. 낙생고에서 1등급 받은 애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누가 더 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낙생고 쪽이 좀 더 잘한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낙생고 학생이 사실 둘을 똑같이 평가해서 얘가 붙으면 숭신고가 붙으면 낙생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전형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성남에 있는 학교들, 숭신고를 포함한
성남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약간 불리한 면이 있어요. 낙생고에 비해. 근데 낙생고 같은 학교들이 전국에 되게 많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 성남 일반고 같은 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지금 스카이급에 가는 게 있잖아요. 스카이급하고 스카이 서성환급. 이 스카이 서성환급에 가는 거는 자사특목고 애들하고 낙생고 애들하고 휘문고 애들 이런 애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잘 못 붙죠, 사실. 일단 등급을 잘 받아도 이미 감점 받고 시작하는 느낌?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똑같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엔 둘 다 송신고 학생인데 얘는 1등급을 받았고 얘는 2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이 더 잘한 거죠. 근데 세특이나 생기부를 봤더니 얘가 더 좋아요. 생기부의 내용은 얘가 더 좋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누가 붙을까요? 얘가 붙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우선이라는 거죠.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생기부의 내용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떤 평준화되는 느낌이 좀 있다.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도 등급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송신고에 되게 유명한 동아리가 있느냐? 아이들 피셜로는 아니에요. 풍생고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피셜로는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자기 진로랑 좀 연관되거나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숭신고가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연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조금 그래도 저는 약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그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가고 싶고 경영경제 탐구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인원이 다 찼어요. 그럼 숭신고 딴 동아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자율동아리 만들어줄까? 뭐 어떻게 하나 챙겨줄까?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 연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했다 하고 나면은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선택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생기부에 어떻게 적혀야 좋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은 특히나 동아리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돼요. 자기 원하는 동아리, 자기 진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된다.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창체활동, 편성, 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숭신고에 가서 대학교 입시를 성공하기 위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 편성표가 중요한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는 숭신고는 이거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다 리뉴얼이 됐거든요. 근데 숭신고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작년 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얘가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교육과정 편성표 아마 가정통신문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알려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보시는 방법이 돼요. 공통국어 1은 여기 지금 1학년 1학기 때 4학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4학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에 4시간 들었다 뜻이에요. 주에 4시간 들었다. 그럼 이건 4학점짜리들이고 이 밑에 들어가면 한국사는 3학점짜리잖아요. 그럼 4학점이 중요할까요? 3학점이 중요할까요? 4학점이 더 중요한 게 있고 3학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4학점이 중요한 경우는 교과 전형이에요. 아까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높게 따고 수능 최저 맞추면 된다 그랬죠? 근데 교과 전형에서 등급을 산출할 때 곱하기 4를 해주거든요. 저기다가. 한국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곱하기 4니까 점수 반영이.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2학년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학과 가려고 한다. 물리를 선택했는데 물리는 3학점이에요. 국어보다 물리가 더 중요할 수 있죠. 학점이 낮더라도 종합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전형마다 좀 다른데 제가 그냥 기준을 드리면은 이 학점이 높은 것들은 일단 주요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학점과 상관없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공통국어 1은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공통국어 2학년 1학기 때 문화 2학년 2학기 때 독서전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제가 성일고 학생 하나 지금 내기 고2예요. 1년 선배 성일고 학생 하나를 컨설팅을 하는데 얘가 국어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얘가 지금 국어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고 저희 학원 아니지만 다니고 있고 책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비문학 책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일고거든요. 성일고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워요. 문학.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비문학은 언제 배우냐면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럼 걔가 지금 수능 공부를 어차피 하고 있는데 수능 공부에서 문학 부분을 공부해 주면 좋잖아요. 내신이 2학년 1학기가 문학인데.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비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어떤 선행 과정을 할지, 어떤 원리학습을 할지 그걸 결정하는데 편성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 자, 여기 이제 이공계 지망생들 있나요? 이공계? 이공계 지망생들. 문과는 약간 얘기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이공계 지망생 기준으로 얘기하면, 문과는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함이 있어요. 이공계보다 준비가 좀 더 편안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2학년 2학기 때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수학이. 그럼 수학은 원래 미적분 원을 배우는 건데,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로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사이에 있는 요 시기가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미적분 원하고 기하를 다 선행을 하고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하 같은 것들은 언제 보는 게 좋냐? 이때쯤 보는 게 좋겠죠. 겨울방학. 그죠? 1학년 끝난 겨울방학에 기하를 좀 봐놔야 2학기 때 배울 이제 미적분 원하고 같이 할 때 좀 부담이 덜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과학 과목이라고 할게요. 지금 과학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원래는 과학 과목이 전체적으로 2, 3학년 때 배우는 게 8과목 중에 택 6이었어요. 택 6. 8과목 중에 택 6. 옛날에 2, 3학년 때 배우는 게.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10과목 중에 택 10과목이 아니죠. 8개에다가 4개니까 12과목 중에 택 9가 됐어요. 12과목 중에 택 9.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그 다음에 뭐 역학, 물질, 세포, 그 다음에 전자기, 뭐 화학 반응, 생물 유전, 지구 시스템, 행성우주 이런 식으로 막 쪼개져가지고 물투였던 게 2과목으로 쪼개졌고 화투도 2개로 쪼개졌고 생투도 2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과목수가 많아졌다, 과학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는 공통과학, 공통수학, 그다음 공통영어, 그다음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렇게 배우면 되거든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으로 가게 되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여기서 문학할 거고 대수할 거고 영어할 거고 이 까만색은 공통 과목이에요. 이건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빨간색 중에 택삼을 하라는 거잖아요. 빨간색 중에 택삼을 해라. 이 택삼을 할 때 이공계생 같은 경우는 과학 3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이공계생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계속 설명해 준 게 다 똑같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과학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진로 과목들이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출발이 통합과학부터잖아요.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다 분화되는 것들이니까. 통합과학의 이 앞쪽에 있는 건 기초과학이거든요. 중등과정. 근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 시험이 너무 쉬웠죠. 과학이. 그래서 우리 과학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과학 선생님이 미래랑 분당이랑 성남 모에 계셨거든요. 근데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미래 쪽이나 분당 쪽 애들보다 기초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과학을 잘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통합과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에 오면.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과 이 더 어려워지는 과학을 연결하는 통합과학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학습 설계에서 아이들한테 영상 주면서 얘기한 게 이번 방학에 이공계생들은 반드시 통합과학 공부를 해라. 뭐가 됐든 간에. 뭐 인강으로 하든 뭘 하든 아직 2월이 남았으니까 이공계라면은 통합과학 공부를 선행을 한번 돌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희소식을 하나 얘기드리면 좋은 소식 이거 좋은 거예요. 통합과학 선행을 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숭신고에 입학하는 애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얘기를 안 듣고 그냥 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공부하던 집보다 조금 열심히 해요. 문제 한 번 정도 더 풀어보는 정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고등학교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을 2월 달에 봐놓으면은 이공계생들은 그러면 우리는 좀 앞서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게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이 숭신고의 좋은 점이고 만약에 분당권이었다 그러면 통합과학을 안 봤으면 보고 들어가야 간신히 이제 땜빵한 느낌이거든요. 다 보고 들어오니까. 그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이과생들 꼭 기억하고 통합과학 보고 들어간다. 욕심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하이탑반 1기 졸업생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친했으니까 제가 엄마들하고 부탁드린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화학을 강의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냐면은 걔네 기본적으로 좀 뛰어난 애들이라 통합과목 어느 정도 하는 거고. 근데 2학년부터 또 많잖아요, 과목이. 그 중에서 물리화학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을 때 물리화학을 좀 봐놓으면 2학년 때 훨씬 좀 수월해진다, 애들이. 그죠? 보는 형태는 저희 학원을 다녀도 좋고, 인강을 들어도 좋고, 다 아무렇게나 좋은데, 물리화학을 좀 봐놔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자, 3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느낌이, 이거 지금 제가 걱정된 게 아니라 그랬지. 이번 연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느낌이니까. 크게 안 달라질 거예요, 근데. 크게 안 달라질 거고. 3학년 1학기로 가면 확률 같은 게 공통 과목이거든요. 다 같이 배우는. 근데 여기서 미적분 2를 선택하겠죠. 문과생들은 경제 수학 같은 걸 선택을 할 거거든요, 보통. 그럼 수학이 또 2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요 앞에는 겨울방학이 있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미적 2랑 확통 선행하면 되겠구나. 좀 더 빠른 반들은 좀 그 앞에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좀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이런 과목들 3학년 과목들은 다 원래는 절대평가만 했었어요. A, B, C. 그런데 지금은 상대평가가 병기되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등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과학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 문과생들은 사회를 잘해야 되겠죠. 자기 해당 그 과목과 진로 과목과 연결된. 근데 문과는 진로 과목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어학 계열이 아니면 잘 없어요. 예를 들어 국어 국문학과를 가겠다 그럼 국어가 일단 되게 중요하죠. 영어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영어가 중요한데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뭐 어떤 게 중요한지. 경제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문과생들은 대부분은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점수를 잘 따야 됩니다. 전과목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과정 편집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평가비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뭐 간단해요. 이게 집필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게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가 들어간다. 근데 수행평가를 3번을 보죠, 이렇게. 근데 숭신고도 약간 움직임이, 성남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생기부 평준화된다는 얘기도 좀 했는데, 뭐냐면 수행평가를 옛날에는 특히 숭신고는 그냥 시험 위주로만 했었어요. 그냥 시험지 그 전에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시험 보고, 그 다음 만점 주고.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방침 자체가 수행평가 강화하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까지 강화됐냐 그러면 아직은 움직임이 그렇진 않아요. 예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대신에 달라진 거는 수행평가를 보고서를 많이 내게끔 해요. 보고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좀 내게끔. 보고서를 왜 내는 거죠? 이 선생님들이 학생 생기부를 써주려면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선생님이 한 명이 가르치는 애들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 100명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너네 진로랑 국어 같은 경우 진로랑 연관되어 있는 어떤 책을 읽고 너네가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그러면 그런 보고서를 내서 이제 수행평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제가 보고서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행평가에 평가 기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 그냥 대충 보시면 볼 게 없거든요, 별로. 근데 그 중에서 보셔야 될 거,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가서 수행평가를 보기 전에는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A를 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B 줄 거야. 이런 기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기준에 적합하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 준비할 때는 기준표를 보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예전에는 아직까지 작년까지도 이 수행평가 거의 만점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은 감점을 시키는 게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감점제. 여기서 감점을 많이 시키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많이 없다. 그래서 수행평가로 뭐 엄청 등락이 좌우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필평가 잘 봐야 되는데 수행평가는 만점 기준표 보고 해라. 이런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신 점수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내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일단 수학인데 수학은 숭신고가 수학은 되게 쉬워요 원래. 그리고 전체 학교 중에 난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작년에 그 전까지 쓰던 부교재를 안 쓰고 프린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송신도 이제 약간 모의고사 쪽을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 여학교였잖아요, 원래. 그죠? 여학교여서 여학생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그게 남학생들보다 약간 제 여학생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 출제하면 잘 못 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문제 난도에 비해서는 등급컷이 낮아요. 그래서 좀 희소식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온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인데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등급컷이 좀 볼만한 게 1등급이 74.5에 적혀 있잖아요. 2등급이 62고 근데 1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10%까지거든요. 원래는 4%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까지 했을 때는 여기 90점대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1등급은. 근데 어쨌든 1등급 컷이 10%로 내려가면서 한 75점대에서 지금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등급 컷이에요. 여기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2등급 될 수 있는 거죠. 실수 몇 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도 점수 차가 여기 좀 나네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할 거, 학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실 거는 모의고사는 아직 9등급제예요. 수능은. 근데 내신은 5등급제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을 봤는데 내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현재 예비고사 9등급제거든요. 거기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얘가 와가지고 너 내신 어떻게 나와? 그럼 선생님 저 3.8,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고교학점제 애들은 너 내신 얼마 나와? 그러면 선생님 2점대인데 뭐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요. 2점 똑같은 등급이거든요. 옛날 4점대랑 지금 2점대가 2점대는 수도권 학위대학 수도권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인서울, 여기 이제 지방권이죠. 3등급 66%까지거든요.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2등급을 받으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1등급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아마 3개년 기출문제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학생들이 많아서 보면 좀 그래도 그게 있는데 학부모님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과연 아실 수 있을까? 이게 난도가 어떤 건지. 일단 어느 학교든 한 8번 문제까지는 되게 쉬워요. 8번 문제까지는. 오늘 학생들한테 이제 잘 얘기해 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8번 문제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9번 문제, 뭐 10번 문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숭신고가 아까 제가 조금 쉬운 편이라고 얘기 드렸죠. 실제로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학생들한테 쉽진 않아요. 뭐냐면 이 앞에 8개는 쉬워요. 앞에 8개는 쉬운데 학생들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센 문제나 라이트 센이나 이런 책들을 보잖아. 그럼 그 중에서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애들이 B단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게 평범한 난이도에서 나오는 게 내가 좀 막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 센에 있는 유형들 중에 약간 상중하로 되어 있거든요. 센은 B단계가 그 중에서 상이나 중상 이런 것들이 붙어서 풀기가 좀 어려운데 이러면 그게 평범한 수준의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걔를 오답 5회도까지 해주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범한 수준의 문제가 그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그냥 보자마자 이거 그러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8번까지는 딱 보면 이거 그러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60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유형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지만 작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아까 처음에 난이도 변별해가지고 개념 몇 개, 유형 몇 개 이렇게 했잖아요. 나누는 것들. 유형 심화 몇 개, 최고 심화. 근데 그거는 누가 그거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유형 심한데 이건 최고 심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체 학교를 놓고 봤을 때 성남에 있는 전체 학교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시험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할만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일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일고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9번, 10번 문제인데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머님도 보시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모의고사 베이스에 되게 어려운, 이 17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문제가 많이는 없다. 송신여고는 봤을 때, 송신고는 봤을 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다만 지금 저 등급컷이 저렇게 나온 이유 중에 제가 분석하기에는 등급컷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논술형이 비중이 많아졌어요. 논술형이 1번, 2번, 3번까지 있거든요. 옛날에는 올객관식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논술형이 많아지고 논술형의 배점도 크죠. 10점짜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7점이죠. 17점. 여기도 7점이죠. 그럼 17점에 7점이니까 24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거 다 틀리면 76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요. 그래도 아까 1등 컷이 객관식마다 맞춰도 1등을 받을 수 있는 컷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숭신여고 학생들은, 숭신고 학생들은 이 내신 공부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력을 쌓는 거는 그 전 단계고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못 드리는 게 학생마다 좀 달라서 어떤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서 논술형부터 먼저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앞에서부터 푸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나한테 적절한 게 어떤 걸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숭신고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러면 1번에서 8번까지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쉬운 문제를 보잖아. 만약에 문제집 풀 때 숙제할 때 쉬운 문제를 보면 그냥 중학교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요. 연습을.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어야지. 정확하게. 연산 실수 안 해야지.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면은 8번까지는 10분 내로 풀 거거든요. 그럼 뒤쪽에 시간이 많죠. 그리고 나면 저는 논술형 중에서 딱 보고 좀 금방 풀 수 있는 거 먼저 할 것 같아요. 객관식 뒤쪽 번호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9번부터가. 그래서 9번에서 17번까지가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느끼기엔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에서 17번까지 보면서 괜히 막히면 막 멘탈 나가고 그러니까 또 논술형이 점수가 크니까 여기부터 빨리 공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해야지. 그리고 틀려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등급컷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잖아요. 등급컷이. 그러니까 좀 틀려도 딴 애들도 모르겠지. 너무 자신감 가지고 하면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피셜은 그리고 여기 중간고사는 변별력 문제라고 볼만한 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말고사 쪽을 보면은 기말고사는 20번, 22번 이렇게 변별력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등급컷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선행을 하는 그런 단계, 2월까지 선행을 하는 단계인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거는 애들이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선행한 아이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가더라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의 한 5월까지 준비하죠.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많이 준비하는데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짧거든요. 5월이 되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흐트러지고요. 그 다음에 막상 5월이 되고 수행평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 없겠죠. 그리고 7월에 기말고사인데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다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가 이제 레벨업 시험을 보는데 2월 말에 레벨업 시험의 시험 범위가 공수일 전체 과정이거든요. 물론 일부반은 공수일 전체 과정을 못 나가기도 해요. 근데 공수일 전체 과정을 나갈 때 기말고사 범위는 애들이 좀 등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말고사법을 제대로 해놓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2월에 공부할 때 중간고사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기말고사 거를 되게 열심히 해놓는다. 그게 어떤 승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기말 다 합쳐서 이제 시험 결과 나오는 거니까 학기 결과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2월에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일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범위는 함수 쪽이 많거든요. 근데 뒤쪽 범위는 행렬, 확률 이런 약간 결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중학교로 치면 도형편이 있고 뭐 산술편이 있고 완전히 다른 편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에 거 좀 잘 못하더라도 뒤쪽이 좀 또 맞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제대로 해서 기말고사 점수를 올린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많이 나왔죠. 작년에. 성적 청산은 한 20점 이상 오른 친구들만 카운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 교재 이번 매년 다시 만들지만 이번 연도는 특히 학교별로 좀 분배해서 만들자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쓰는 교재랑 그다음 내신 대비 교재에서 매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려운 변별력 문제들이. 그래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쭉 막 69점에서 100점 받고 이런 거 너무 잘했잖아요. 4등급에서 1등급 잘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자랑하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이 숭신여고의 이 데이터는 되게 숭신여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숭신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어느 시즌에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괜찮은 학교라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의 난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좀 열심히 안 해서 라이트셋도 제대로 안 풀다가 쌤까지 풀게 되면 갑자기 90점 받고 40점 받다가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이제 프린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고 프린트 문항은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고 난이도는 상중 정도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고 저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좀 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등급까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 출제된 문제는 중틀러 이상으로 숫자 변형만 있었다. 그러니까 프린트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쉬워서 등급까지 좀 올라갔고요. 상위권 학생이라면 충분히 뭐 80점 후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이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숭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높은 레벨이 하이탑이거든요. 그 다음에 챌린지 1의 X반이에요. 챌린지 1 X반. 그 다음에 챌린지 1 Y반. 그 다음 챌린지 2 X반, 챌린지 2 Y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챌린지 1 Y반 정도에만 있어도 숭신고는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단계 정도에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우리 레벨업 테스트 2월에 잘 봐서 C1 Y반 이상에 올라가야 그 쓰는 교재가 달라서 그래요. 쓰는 교재가. 쓰는 교재와 강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좀 준비가 될 수 있다. 1등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런 얘기 적어놨죠. 우리 선생님이 연산화 경성이 중요하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 다음 실수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실수와 시간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난도는 이제 좀 하나 아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까지 분석한 건 1학년 거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학교든 시험 난도가 올라가요. 2, 3학년 거는 수능 기반이거든요. 수능 기반이니까 수능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3 때 난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지금 남녀공학으로 되면서 예전 같은 일들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적분 2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선택하는 애들이 막 50명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등급 따기 너무 어렵겠죠. 근데 지금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으니까 약간 이과생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고. 여기서 보실 만한 것들은 다른 것들은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반 편제 1학년 때는 1학기 내신 성적으로 선발한다. 16명 토론 면접 준비 선배 멘토로 했어요. 이게 좀 미래 입시반이라는 이름의 우반이 있거든요. 숭신고에. 근데 옛날에는 미래 입시반 미래 인재반인데 미래 인재반 그래서 미인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지 않을까요? 남녀공학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다른 학교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동강고의 우반, 통생고의 우반, 그 다음에 성일고의 우반은 모의고사 성적을 같이 봐요. 근데 여기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면은 나름 이제 좀 뭐랄까 잘 이렇게 나름 잘 케어해 주려고 노력한다. 근데 케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 과학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숭신고가 전체 학교에서 제일 쉬운 난도를 가진다고 얘기 드린 거는 사실은 국어랑 영어 쪽이에요. 뭐 수학도 그렇지만 국어랑 영어가 그 전까지 너무 쉬워서 약간 진짜 90점 받았는데 4등급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피셜을 주신 건데
옛날에는 너무 쉬워서 이제 1등급 경제 너무 치열했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어렵게 나오고 있다. 특히 부교재 문법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은 분석은 저렇게 했으니까 부교재에서 그다음에 문법 파트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애들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도 문법 특강 들어가 있거든요, 학원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는 그냥 평범한 상황이지만 논술형 문제가 출제. 그다음 프린트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송신구는 프린트가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프린트만 보면 안 돼요. 프린트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는 시험 기간에 하는 거고 평상시 실력을 쌓아놓고 프린트는 좀 더 집중력 있게 본다. 자,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이야기,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죠. 수행평가는 뭐 교과서 기반 암기형, 난이도 쉬운 편, 시험 보는 것들은 그렇겠죠. 보고서 내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일 거고. 내신 난도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최근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래인재반은 이제 야자가 필수고. 학교에 6개월 동안이 댄스 동아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시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신 따기만 쉽다 이런 피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숭신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못 보내봤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번 연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숭신고등학교에서 이번 연도 숭신고등학교에서 되게 좋은 입시 실적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정고도 그렇게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복정고가 서울대 직균 2명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 나름이다. 저는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숭신고는 숭신고 나름의 이제 강점들이 있다. 방금 얘기한. 그래서 일단은 1등급을 따기가 훨씬 쉬워졌고 내신 평가 방법도 이제 말씀드렸죠. 상대평가 병기된다는 거. 그다음 문서 수령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뭐 전 과목에서 아까 과학에도 나온다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자, 수능 시험의 변화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점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숭신고에서 대학에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럼 내신 따기는 좀 쉬워졌고 제가 내신 시험 분석도 해드렸어요. 학생들한테 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올 거다. 얘는 5답 5회도까지 하고 준비를 잘해라. 그 다음 과학도 논술형도 나오고 프린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내신은 잘 딸 수 있는데 아까 교과전형 우리 성남시에 되게 좋은 전형이거든요. 교과전형.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2학년부터 아까 시험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수능 기반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대학교를 잘 보내나요? 못 보내나요? 못 보낸다 생각하시나요? 저 성남 되게 사랑하거든요. 저 여기 토박이고. 저는 나름 괜찮다 생각해요. 나는. 낙생고도 어차피 1등급은 20명밖에 없어요. 퍼센트잖아요. 어차피 상대평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20명이 1등급이고 여기도 20명이 1등급인데 그 1등급이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뭐 아니면 다른 데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낙생고 같은 경우는 한 전교에서 한 50명 정도 스카이권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실적이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건 20명이에요. 낙생고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정시나 논술 쪽이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의 입시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 좋으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시랑 논술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보강되면은 좀 훨씬 나아질 거거든요. 근데 최근의 움직임이 사실 정시 쪽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성일고, 효성고를 기반으로 해서 어려운 학교들은 2학년 때 되면 내신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시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숭신고도 숭신고가 됐든 어느 학교가 됐든 사실 수능 준비 반드시 돼야 되는데 성남여고의 제 애제자고 정말 수제자고 1.2등급 저는 연세대 이상 갈 줄 알았어요. 걔 수능 최저 못 맞춘 거예요. 작년에 의대 5개 1차 합격 다 한 친구 있거든요. 걔도 수능 최저 못 맞췄어요. 성남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시험이 이게 수능형으로 나오면 다 긴장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숭신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국어랑 영어 수능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너네가 이제 3월에 모의고사가 있잖아.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중등 과정이거든요. 근데 진도가 있는 과목은 수학밖에 없어요. 과학하고 과학사회.
국어 영어는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중등 수학이 맞지만 국어 영어는 이제 그냥 수능 시험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해야 될 거, 2월 달에 해야 될 거는 국어 영어 수능 공부한다. 그렇죠? 국어 영어 수능 공부. 그래서 저걸 해놔야 이제 좀 약간, 그리고 잘 아시겠죠? 국어는 문해력이 모든 과목의 기초거든요. 논서술 평가를 쓰는 것도 다 국어 능력들이고, 그래서 국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탐구가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를 시험을 보는데 이거 1학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거를 수능 시험에 보는 거잖아요. 선택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1학년이 끝나면 2학년 방학 때는 이런 과목을 공부를 좀 해놔야겠죠. 까먹기 전에. 1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수능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되겠죠. 방학 때 일부 시간을 편성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도 얘 잘해도 얘만 잘해놔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이것만 1등급 나오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아직 9등급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이 9등급제.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1등급 따는 거는 내신 1등급 따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4%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 반드시 한다 그거 영어. 이따가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지금 내신 잘 딸 수 있는 얘기했고 수능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에요. 이제 우리 학생들 3년 후에 있을 일이죠. 3년 후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어요. 근데 이게 부등급제에서 경쟁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등급권이 넓어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지금 20대 1 정도 되는데 보통은 2.5배수까지 하면 50대 1이지만 너무 많으니까 30대 1 정도만 잡을게요. 그럼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 볼게요. 근데 학생 선발하는 게 30명을 선발한다고 볼게요. 만약에 반도체 학과를 응시했는데 반도체 학과에서 30명을 뽑는다. 근데 경쟁률이 30대 1이야. 종합전형이. 그러면 900명을 지원한 거죠. 900명. 그 중에 30명 합격하는 거죠. 870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죠. 900명 중에 대부분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거 옛날 이제 건국대니까 9등급제에서는 건국대가 한 2.3, 4등급 선이면 쓸 수 있어요. 2.5등급도 쓸 수 있고. 근데 고교학점제는 어느 정도가 커트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4를 넘어가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4. 1, 2등급이 막 있으면서 1등급이 더 많아야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1.4 정도를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응시해볼 만하다. 그러면 건국대에 1.4를 받은 애들이 30대 1의 경쟁, 그 900명 대부분 1.4 근처에 있는 애들이겠죠? 내가 막 2.0인데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질 건데. 그럼 1.4 근처에 있으니까 점수에 대한 경쟁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점수는. 그럼 생기부로 아까 들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수능 안 보고. 그럼 생기부에 어떤 면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자, 보시면은, 생기부에서 검토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학업 역량, 학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진로 역량, 자기 진로에 얼마나 비슷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냐, 잘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생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양의 세특과 그 다음 자동봉진 활동들과 이런 것들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등급하고. 근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경시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일 경시하는 게 안타깝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학업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성취도라는 게 등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근데 공부 말고 자꾸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업 역량. 자, 아까 1.4는 다 비슷한 거예요, 현재. 그럼 1.4 중에서도, 자, 1학년 때가 쉬운가요? 3학년 때, 아니, 1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3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3학년으로 갈수록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표준 편차라는 걸 제공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낙생고지, 숭신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근데 표준 편차를 안 제공하겠다 그랬거든요. 정부에서. 그랬더니, 대학들이, 그럼 우리 뭘로 뽑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 분포를 주겠다? 근데 그걸 주면은 또 비슷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과목이 있고 쉬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게 더 잘하는 건가요? 쉬운 걸 잘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으로 갈수록 점수가 좋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2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이다. 이 학생하고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2등급이다. 이 학생하고는 어머님들이 보기에도 3학년 때 잘하는 애 뽑겠죠. 그죠? 똑같이 1.4지만. 그리고 과목들을 봤는데 이 과목이 훨씬 어려웠어. 근데 이거를 1등급 받은 애랑 딴 건 2등급.
얘가 이거 1등급, 이거 2등급. 그러면 좀 어려운 과목 잘한 거를 좀 높게 봐주겠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그런 쪽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평균 점수는 비슷비슷할 거고. 그죠? 혹은 이럴 수 있죠. 내가 1.4등급인데, 1.4가 아니라 내가 이제 건국대에 지원을 하는데 1.4가 아니라 평균 커트인데 나는 1.1인 거예요. 그럼 붙겠죠. 그죠? 저 점수가 높잖아요, 일단. 그죠? 모든 역량이 좋아지는. 그리고 진로 과목의 역량도 여기도 진로 과목의 성취도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과목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 근데 경제를 선택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3학년들 중에.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선택은 무조건 해야 돼요. 교과 이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 공동교육과정 나올 거거든요.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 잘 알고 계세요.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배우든가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진로랑 관련돼 있는 건 수강한다. 수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 교과 이수 무력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공계는 기본적으로 수학과학 성적. 그럼 똑같이 1.4인데 A라는 친구는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애고 B라는 친구는 국어 영어가 좋아요. 그럼 이공계는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애가 뽑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등급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는 게 탐구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탐구 능력들. 자,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국어 과목인데 국어 과목. 우리 학생들 이제 수행 평가할 때.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얘기는 3월달에 또 해줄 거긴 해요. 그리고 2월 말에 제가 여기 중원고 총선 수련까지 잡아놨거든요. 거기서 저 말고 또 다른 연사 추천해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생기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타까운 거랑 중요한 거. 국어 과목에서 수행 평가를 내주셨어요. 자, 니네가 진로랑 관련 있는 걸 읽고 와가지고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써지냐면 허생전, 그놈의 허생전 되게 많은데 허생전이 원래 매점매석하고 경제경영학과 애들 많이 쓰는 거거든요. 허생전을 읽고 매점매석하던 그 시절에 그 세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뭐 이런 거예요. 생기부에 적히는 말들이. 그게 보고서에 적혀 있었겠죠. 근데 이게 과목이 국어잖아요. 그럼 국어에서 매점매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 경제학과에 되게 적합한 학생이야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관심도만 보인 거지 역량이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접근을 해야 되냐면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 과목에서는 국어 공부. 그래서 허생전을 읽은 건 좋은데 허생전을 읽고 그 시절의 모습과 그 시절의 문학작품들이 뭐가 나왔었는지 그 시절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학작품들이 나왔고 그것들을 좀 다소 보다 보니까 참 뭐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좋은 학업 역량에 도움이 되겠죠. 진로 관심도 정도는 책의 제목에서 이미 드러났고.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꼭 써줘야 될 게 추후. 보고서를 낼 때는 항상 꼭 써야 될 게 마지막에 추후 뭐에 대해서 탐구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추후 뭐에 대해서 탐구할 계획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동아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 진로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진로 탐색 활동 경험 그 다음에 이런 협업, 나눔, 성실, 리더십 다 드러낼 수 있거든요. 드러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거기에 국어 부장을 했음 이렇게만 해도 리더십은 드러나거든요. 근데 국어 부장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기술이 되면 되게 좋죠. 동아리 부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중계를 했었고 어떤 진로 활동을 했고 어떤 보고서를 냈고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적혀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사람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어필하는 거거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좀 다르게 추우시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저희 학생 끝나면 같이 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정성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주는 거예요. 항목에다가. 너 진로 탐색 경험 A+, 그 다음 딴 건 A. 그래가지고 여기 1000점 만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은 1000점 중에 900점, B라는 학생 910점.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점수 높은 애들부터 보통 1단계에서는 3배수나 4배수. 그럼 30명 뽑으면 한 100명 정도 1차 합격 시켜놓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최종 합격 시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생기부는 중요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 들어온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요새 생기부가 전부 다 수행평가 기반이 돼요. 보통 수행평가에서 그런 걸 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제가 탐구 계획임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탐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까 허생전을 보고 딴 거 문학작품을 뭐 그 시절에 허생전 소설이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탐구해볼 계획이 이렇게. 그럼 시에 대해서 탐구된 보고서를 또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선생님 이거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써줄 소재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한 학생들이 그래도 이 생기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 제가 고3 됐을 때 생기부 좀 검토하고 그러면 확실히 좀 풍부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이런 것들 낸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저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녹화,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 녹화본도 하이탑 TV에 들어갈 거고요. 거의 끝나가가지고 학생 지금 오라 그래서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강론도 있고 개론도 있어요. 지금 요 얘기는 개론에 가까운 건데 자 수능 시험의 생김새예요. 그냥 느낌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수능 시험은 국어가 100점 만점에 45분항인데 3점이 10개 있죠. 3점이 어려운 거니까 30%가 어려운 문제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이 어려운 거거든요. 4점. 이게 52점이에요. 그래서 52%가 어려운 문제. 절반 넘게가 어려운 문제. 영어도 10문제가 어려운 문제. 3점짜리 10개. 탐구는 현재까지 좀 바뀌겠지만 현재는 60%가 어려운 문제예요. 탐구에서. 3점짜리 10개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60%까지가 다 심한 문제들이에요. 수능 시험이. 그래서 결국에 또 하나의 공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심화 공부예요. 심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되고 항상 공부를 할 때 뭐가 어렵다 싶으면은 걔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뭐가 어렵다 그럼 얘가 알아내야겠다. 오답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고1부터 고3까지 있을 일들을. 고1 때 지금 여기잖아요. 이제 2월 넘어가겠죠. 올림학습 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뭘 참고해서 하라 그랬죠? 올림학습 할 때 참고할 것들은 지금 공통 과목들이니까 대부분 지금은 괜찮은데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서 좀 계획을 세운다. 다음 학기에 뭐 배울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에서는 수학, 국어 과학이야 당연히 이제 강좌들이 개설이 되지만 수학 같은 경우랑 국어 같은 경우 특강 같은 거 모집할 때요. 이 편제표에 따라 이번 연도에는 이번 학기에는 숭신여고 학생들은 숭신여고 이과생들은 기하를 들어야 된다. 추천한다. 이 학기에 배울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것도 챙겨줄 거고요. 또 수능 공부하고 있다가 3월이 되면은 이제 생기부 설계인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설계하기 위한 강의를 2월 말에 한번 해주겠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고1 때는 힌트를 주면 고1 때는 다양하게 많이 해봐도 상관없어요. 다만 생기부에 이런 말이 적히는 건 좋지 않아요. 뭐냐면 저 반도체학과 가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학과 지망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제한돼 버리잖아요. 진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생기부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진로 관심도 그렇게 안 중요해요. 진로에 대한 역량이 중요한 거지. 반도체학과에 가서 반도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냐? 그럼 수학 잘해야 될 거고, 물리 잘해야 될 거고, 탐구도 잘하는 아이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성격도 좋고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가고 싶어요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다 차라리.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월이 되면 수행평가하며 뭐며 막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제가 연애 6회 설명회 중에 또 하는 중간에 있는 설명회가 7월 말이거든요. 기말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 보고 나서 있는 설명회 때는 애들한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지금 2차 탐구 보고서 냈니?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안 내면 방학해버릴 거고 방학하면 1학기 끝이다 이제 생기부가.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라. 여유 있을 때. 그래서 준비해놓고 이렇게 내기로 하죠. 8월은 이제 짧은 여름방학이 있을 거고요.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주 5일 특강 항상 하거든요. 짧으니까 더 중요해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막 일주일 동안 어머니들 막 놀러 가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2학기께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은. 이 모의고사 얘기를 드리면 6월부터
6월 모평은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데이터, 학생들이 보실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은 6월 모평이 사실 이게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이게 좀 잘못돼요. 7월에 봐야 돼요. 왜냐면은 6월은 기말고사 집중 대비 기간이거든요. 그럼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을 본 범위.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면 준비를 못 시켜요.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주로 보실 데이터는 국어 영어에 대한 그래서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성적 너무 안 나온다.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그러면 여름방학에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데이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 많이 다니시는 편이라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 봤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1 모의고사까지 완료했다. 뭐 이렇게.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어 쪽도 신경을 쓰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고2 중간 7월이 되면은 이제 3개 학기가 지나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3개 학기를 지난 거죠. 그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한계치가 이제 그어져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점검과 어떤 전략들을 만들고 3학년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파이널이시죠.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요 시기에 수능 준비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내신 안 좋아서. 근데 반드시 실패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때 제가 가이드했던 애가 지금 3학년인데 효성고인데 한 내신 5등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모의고사는 근데 국어 영어가 1, 2등급에 가까워요. 괜찮죠? 해볼만 하죠. 그래 해볼만 하고 현재도 이제 1, 2등급에 가까운 그런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다. 국어 영어만 좀 잘해놓으면 처음부터.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정시로 의대나 스카이권을 가는 거 어려워요. 재수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재수생들은 재수하는 대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비슷한 대가를 치러야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시로 가천대를 가겠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천대를 재수생들이 가려고 그럴까요? 정시 준비해서? 아니죠. 저는 98학번이고 수능 세대인데 저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의 차이가 많이 안 났어. 뭐 예를 들어 5점 차. 다 수능 공부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10점 차씩 나거든요. 3등급으로 내려가면. 3등급 정도 받은 가천대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정시로. 그리고 약수령 논술도 준비할 수 있고요. 아까 수능은 9등급제라고 했으니까 3등급이면 20% 정도 하는 거예요. 가천대가 17% 대학이에요. 100분이 83점. 그래서 3등급 정도 받으면 갈 수 있고 3등급은 재수생과 경쟁하는 구간이 아니다. 일반고 애들끼리만 하는 구간.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강력하게 있고요. 자, 이제 학생들에 대한 공부 가이드고 어머님들이 학생들을 평가하실 때 자, 3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신학기고. 이 본격적인 시작에서 그리 기준치예요. 주중에 순공 시간 5시간, 주말에 순공 10시간. 이렇게 하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던 아이들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순공 5시간이라는 거는 학교가 5시에 끝나고 새벽 2시에 자면요. 그럼 9시간이거든요, 그게. 그 9시간 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꽉 채워야 5시간이 나와요. 꽉 채워요. 거의 공부만 한다. 주말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인서울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 공평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어머님들한테도 드릴 말씀인데 이 약간 조금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5시간 공부하는 애가 3시간 공부하는 애가 있으면 얘가 더 잘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단기간에 얘가 더 잘할 수 있죠. 재주가 좋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2년이 되면 실력차가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는 학교 시험이 등급이 그렇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1등급 받던 애들 계속 1등급 받고 2등급에서 1등급 진입하는 거 되게 어렵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이미 실력차가 벌어진 거고 학교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의 왕도는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많이 가르쳐 봤지만 공부의 왕도는 시간이에요. 재주는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만 많이 쓰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할 때 학습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컨설팅한 친구가 건국대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고등학교 예비고이예요. 너 공부 얼마나 하고 있니? 그랬더니 하루에 한 1.5시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루에 1.5시간 공부하고 건국대 가는 거면
건국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쉬울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죠? 걔도 지금 학습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얘도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5시간 10시간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력한 의무로 남는 건데 학생들도 이거 잘 지키시고 자, 영어학원 다녀오면 영어 숙제 하세요. 수학학원 다녀오면 수학 숙제 반대로 하지 말고 수학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하고 이러지 말고요. 수학학원 갔다 오면 수학 숙제, 영어학원 갔다 오면 영어 숙제.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하루를 2개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러잖아요. 영어학원 갔다 와서 수학 숙제, 내일 수학 가니까 수학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 받잖아요. 내일 영어학원 가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2개를 같이 한다. 영어학원 다녀서 영어 숙제 해놓고 수학 복습. 그 다음에 수학학원 다녀서 수학 숙제 해놓고 영어 복습. 이렇게 2과목씩 하루에 계획을 세팅. 거기서 내가 5시간 중에 여유가 더 있으면 국어 공부도 좀 넣고요. 국어 공부. 국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30분씩이라도. 매일. 그리고 자기주도 시간. 예를 들어 학원 숙제랑 상관없는 어떤 오답 오해독이라든가 아까 어려운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하면 5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시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할 게 없대요. 숙제 다 했는데요.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숙제 다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할 게 많아. 생각만 해보면. 자, 학원에서는 제가 이걸 왜 넣냐면 대부분 우리 학원 학생들인데 여기 3개의 센터가 있고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입시센터.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너는 겨울방학 그 학습 설계 영상 봤어? 그런데 별로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설명을 하면은 한 200명 대상으로 하는 거에 한 20명도 안 오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미리 공지할 테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그걸 챙겨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부모님 같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사실 들어야 되는 게 학부모님들도 들어야 되지만 학생들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영상 찍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설명회하고 할 건데 그래도 관심도가 아예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건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고 저희 학원에는 그래서 입시센터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고 지금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2번째 강의센터 강의하는 곳인데 아이들은 보통 여기만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만. 제가 이거 2개를 잘 활용하라고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학습관리센터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클리닉실은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 주 1회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제거든요. 주 1회는 꼭 해야 되는. 근데 주 1회 이상은 플러스 알파예요. 자기가 질문할 게 좀 쌓이면은 저 오늘 남아서 뭐 여기 클리닉 공간이고 여기 닫혀도 2관 3관 또 있거든요. 공간들이. 그래가지고 저 남아서 공부 좀 하다 갈게요. 혹은 저 질문할 게 있어서 좀 공부하다 갈게요. 얼마든지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클리닉 학습관리센터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고 그다음 2번째는 24시간 질문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질문 채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활용을 안 하고. 그래서 언제 질문을 하든 24시간 안에 최대 24시간 안에는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공지 다시 나가고 있어요. 이 설명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잘 활용해라.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가 야 거기 공부하는 애 있대. 가서 공부하고 와. 그랬더니 애가 없어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죠. 적혀있잖아요. 공강 및 자투리 시간. 그죠? 별도의 공간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 이게 학원 그 강의 시간에 배운 것들을 강의 시간에 질문하는 거는 해요, 애들이. 근데 자기 개인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결해놔야 돼요. 이게 이제 질문 채널이죠. 이렇게 딱 일단 올려주면 이렇게 최대 24시간 안에 해결해준다. 질문을. 시험 대비 교재 당연히 이제 다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고3들 이제 입시를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의 전문가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MOM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뭔가 이 아이를 되게 잘 봐줘야 되는 건 저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나아요. 맨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연결해서 하고 있고 나중에 면접 준비며 뭐 전부 다 학원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신고는 챌린지를 Y반 이상에만 있어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수학은 챌린지 Y반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끔 나온다. 찍어서 잘 맞으면 그렇죠? 찍어서 잘 맞으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책이 좀 약한 걸 쓰고 여기 책이 좀 더 강한 걸 써요. 뭐 나머지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 공부시키고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문제를 구하기 어려워요. 아이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없죠. 평가 문제집하고 잡서 제외하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만들어 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인데 2시간 플러스 알파인데 좀 잘 안 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좀 잘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끝나고 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강론들 하나당 1시간 넘게 있거든요. 수능에 대한 게 좀 궁금하면은 여기 보시고 뭐 예를 들어 생기부가 궁금하면 생기부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이파 TV에 있어요. 제가 한 2년 넘게 찍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3월) 개강은 이제 3월 3일날 개강이 일시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레벨업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레벨을 다시 편성해서 학기로 들어갈 거예요. 학기에서 그 학기에 맞는 교재에 맞는 걸 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주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도 대부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요? 제가 강의했는데 그죠? 학생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강의한 사람이 힘이 더 있어요.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렇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그 어머님, 아버님들 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시기고 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도 좀 더 모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숭신고 지금 스타트하는 학생들 응원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다. 수능 공부는 따로 챙겨라. 생기부도 2차 탐구할 꼭 따로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